입시 관련해는 진로 진학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제가 여담으로 동구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수성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동구 아이들이 잘하나요? 그럼 수성구는 수능이나 이런 게 잘 나오면 수성구는 정시로 학교를 갈까요? 수시로 학교를 갈까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성구 고등학교 있어요. 예를 들면 대륜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잘한다는 대구여고, 전교 1등은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무슨 대학 무슨 과? 네, 서울대 의대. 최근 5년 동안에 재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간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재학생, 재수생이 서울대 의대를 간 사례는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경고 출신의 고대의대 합격하고 반수에서 수능 만점 찍은 사람이 하나. 재학생은 최근 5년 동안에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서울 스카이를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학생이 정시로 의대를 가는 학생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의대 간 애들은, 정시로 의대 간 애들은 다 누구라고요?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정시는 누구 몫일까요? 자, 재학생이 내신 공부하고 뭐하고 수능 쳤을 때랑 작년에 시험 한번 쳐본 학생이 12월, 1월, 2월에 계속 재수학원에서 수능 공부만 했던 애랑 누가 수능 치면 잘 칠까요? 뭐지? 수성구도 그런데 동구 아이들이 정시를 재수생하고 이겨서 간다. 거의 힘든 일. 자, 간다의 비교는 이겁니다. 정시로 못 가는 대학은 없어요. 가긴 가요. 이 아이가 어떤 학교든지. 그런데 정시로 의대를 못 가는 거고, 정시로 서울대를 가기가 힘든 거고, 정시로 인서울 있는 대학을 가기가 힘든 겁니다. 재학생.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쫙 띄우고 유런고 한번 보겠습니다. 유런고. 이런 중. 우리가 지금 3학년 2019년도 볼게요. 자, 영어가 A등급 비율, A등급이 몇 점 맞은 이상인가요? A등. 애들이 90점 맞아가 90점 이상 맞아서 A등급이면 얘는 영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90점, 91점, 92점이면 한 40% 넘겠죠. 44%, 44.2%가 A등급입니다. 44%면 몇 등급이냐면 고등학교 때 5등급입니다. 내신 5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 내신 얘가 5등급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영어가 A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 그대로 고등학교 가서 환산하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성취평가제가 아니고 일반 과목들 이제 상대평가로 내신이 나오니까 얘가 90점, 91점 받은 A등급 애들은 다 몇 등급이라고요? 5등급. 5등급으로 학교 가나요? 대구대학교, 경일대학교 가요. 근데 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 나 이거 A잖아요. 3년 내내 A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가서 영어 시험 치면 얘가 몇 등급 나오느냐? 보통 한 3등급, 4등급까지 돼요. 중학교 때 5등급,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가면 몇 등급일까요? 6등급, 7등급 됩니다. 왜냐? 얘 뒤에 백분율 1부터 100까지 중에 얘가 한 50 정도였는데 80, 90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갑니다. 지보다 못한 애들이. 그럼 얘들은 어디 가나요? 실업계 빠지니까 얘는 그냥 뒤로 밀려나요. 아까 약간 충격 받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중학교하고 이 동구에 있는 중학교하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성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여기는 수성구에 비해서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는 한 22% 됩니다. 22%도 11% 넘는 12부터 22등급, 22%까지 얘는 몇 등급이냐? 그냥 3등급. 고등학교 원수입니다. 자, 제가 아이 아까 팩트를 아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냥 저렇게 살면 돼. 대학이야 뭐 굳이 스카이 안 가도 돼. 경대 안 가면 어때? 그냥 뭐 가까운 대가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대학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부모 욕심이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서울대 넣어준다면 안 갈까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가려면 얘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 A 맞았다고 해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는 3월 모의평가가 고1에 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평가를 칩니다. 그거는 중학교 지역의 시험이 아니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치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중등 심화입니다. 치면 수학이 몇 점 나오느냐? 보통 공부 좀 조금 했던 애들 60점이 안 나옵니다. 동구의 아이들. 수성고 아이들은 더 잘 나오냐? 수성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시험이 그냥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 나오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 우리 애가 거의 다 올 A 맞고요.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좀 안 돼서 부모님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얘가 공부를 좀 안 한 게 아니고요. 얘는 요 틀 안에서 우리 중학교만 보고 우리 중학교의 쉬운 시험만 보고 있다가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일지라도 딱 가는 순간 난이도가 달라요. 중학교 때 센 시를 풀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거의 4등급 수준까지 내려가요. 근데 중학교 때 이 동네 학교들 수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센 시를 안 풀어도 A 나오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시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 동네가 문제가 아니고 수성고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진짜 현재 위치가 얼만큼 되는지 파악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성적만 보다가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아이도 충격을 먹고 부모님도 충격을 먹습니다. 요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수학이 25.6%입니다. 21%까지 3등급입니다. 그럼 얘가 21.1부터 25.6대에 있는 90점, 91점 받는 A등급 아이의 수학 성적은 얘는 고등학교로 그냥 오면 얘는 4등급입니다. 내신 4등급, 수능 4등급.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A죠, 전부 다. 우리 아이. 이거 이런 고등학교 거, 이런 중학교. 지금 고1 애들 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지금 대학 간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2, 중3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모르고 막연히 지나가면 아이들과 부모님 마찬가지고 우리 애는 올 A라서 괜찮아요. 고등학교 가는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큰애가 있으시면 인지합니다. 근데 첫애는 몰라요. 요렇게. 그래서 자, 중학교라고 하셨죠? 중3까지 진도를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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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자, 왜 물어보냐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요 공부 방법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고등학교 때 수원, 수투, 과학 세 과목씩 해서 그거를 공부 안 하고 첫 공부해서 따라가는 게 특히 수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저기 중3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1 수학 수투를 마스터를 한번 하고 고등학교 간다고 얘기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수성구에서 의대 가려는 애들은 중1 때 벌써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나가는 애들. 자,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자, 선행은 아이 역량 따라가면 돼요. 꼼꼼히 했는데 애가 속도가 빨라요. 그럼 나가시면 돼. 근데 우리 아이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선행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가 수학 3 하가 나오는 1학기 때 3, 2학기 때 하가 나오는 거지 수원, 수투, 미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대로 수학 3을 잘 치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좀 천천히 가는 요 시스템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대륜이나 경신 가면 못 따라온다. 공부에 향해서. 중학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 2, 3일 당일치기에서, 벼락치기에서 시험 성적이 A 나올 수 있고요. 고등학교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 양과 깊이가 중학교 때랑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현행을 이걸 다 하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는 문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데 문이과 통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문이과 통합이 되면 시험을 사탐 다 치고도 의대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탐 치고 의대를 못 갑니다. 과탐을 쳐야 됩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스카이나 경희대, 중앙대 가고 싶어요. 과탐 선택 안 하고 사탐 선택하면 그 대학 못 갑니다. 나는 확통이 좋아요. 확률과 통계 선택하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난 서울대를 갈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그럼 진짜 문이과 통합이면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 과목을 선택해도 스카이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과에서. 못 갑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요 동구 아이들, 동구라는 게 사실은 이쪽은 교육이 그래요. 수성구의 핫한 지역 수성구의 학력과 뭐 이런 학업적 욕심과 그 밖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구나 북구나 서구나 남구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쪽 아이들이, 제가 강의를 오늘 해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이쪽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수성구에 분리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뭐 가기 전에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제일 먼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 아이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시면 막연히 선생님 우리 아이 올 A예요. 올 A인데 그냥 90점인 올 A, 91점, 92점인 올 A는 고등학교 가는 순간 5등급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인데 학교를, 대학을 좋은 데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90점의 올 A가 아니고 100점에 가깝게 올 A가 나와야 되고, 우리 아이가 100점에 가깝게 올 A가 나오면 중간고사, 유형고사를 치고 난 뒤에 경신중학교 문제, 동도중학교 문제를 이렇게 왜 적보다큰 같은 데 가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쳐봐서 그게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성구 아이들하고 격투에서 다 이기죠.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의대를 간다는 건, 스카이를 간다는 건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요 동네 아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아이들, 강남 아이들, 전국구 자사고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털이 여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으로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집 살 때 아파트가 수성구가 요즘 미쳤거든요. 수성구 아파트 30평짜리가 지금 빌리버 같은 경우에 15억 찍었습니다. 15, 30평 아파트. 그러면 내가 저기 가려면 15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15억이 있냐고.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성구를 가든 뭘 가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그 정도 있으면 의대를 가고 스카이를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 현재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갖고 왔고요. 이 학교가 유런 중학교 작년에 3학년 아이들 성적표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찾느냐? 네이버 가셔서 학교,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중요하니까. 자, 네이버에서 여기서 학교 알림이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스프링터라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서 학교 정보, 학교별 공시 정보를 클릭하시고 중학교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동구 이런 중학교 치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런 중학교가. 그 누가 만드느냐?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클릭하시고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얘들 막 드롭값 그는 저기 그게 있었다가 암호를 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성적이 뜹니다. 2학년 한번 볼까요? 2학년 자, 중요한 거 국어 24.2% A등급 비율입니다. 수학 24.2% 똑같이 국어 수학 24.2%죠. 그러면 21%까지가 3등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0점, 91점 맞은 애들은 몇 등급이냐? 국어 수학이 고등학교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면 4등급.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때 국어도 선생님 90점, 91점 맞아서 A 맞았고요. 수학도 91점 맞아서 A 맞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얘가 몇 등급이냐? 4등급이라고. 고등학교. 이쪽에 2학기 때 보면 국어가 25.7%, 수학이 18.3%, 영어가 17.8%, 영어가 여기는 20.6%, 32.4%입니다. 여기 34.7%. 영어가 엄청 쉽게 나왔죠. 32.4%. 그러면 90 한 5점까지 몇 등급이? 90 한 4점, 3점, 4점까지 몇 등급이냐면요. 얘들은 다 4등급 고등학교 원수. 우리 애가 A등급. 요거 우리 아이 아는 게 1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데요, 언제 가고 싶은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부동산 얘기하듯이 내가 아파트 살려고 안 먹었는데 내 지금 수준의 통장에 5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로 따지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평가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조금 말씀드리면 아이가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학교를 남녀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남자아이가 들어있죠. 남자아이는 남녀공학 가는 순간 거의 80%에서 90%는 성적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의 남녀공학 싫어합니다. 1순위 어디 가느냐? 대륜중학교, 경신중학교, 다 남자 학교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동도중학교, 제가 추천한 학교거든요. 공립이고 남녀공학입니다. 여자 비율이 70에서 80%, 남자 20에서 30%. 최근 몇 년 동안에 전교 1등 남자가 한 적이 없습니다. 졸업할 때 1등. 다 여자가 합니다. 수행평가, 남자애들이 잘할까요? 여자애들이 잘할까요? 여자애들이 잘합니다. 동도중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걸 익숙해 있다가 나중에 남고 가는 순간 얘는 거기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남자 부모들이 남녀공학 중학교도 싫어하고 고등학교도 싫어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아이들한테 치입니다. 그 학교 가는 순간 남자아이들은 성적이 남고 가는 것보다 똑같은 종목에서 성적은 무조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남녀공학을 가야 될까요? 남자아이들은 남고를 가야 될까요? 남고를 가야 됩니다. 낸다고 100% 요즘은 된다는 게 아니겠지만 여자아이들은요, 남녀공학이 사실은 성적 받긴 더 유리합니다. 여자아이들. 왜? 남자아이들 안에서 평가도 안 하고 밑에 깔아주는 애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남녀공학이 이렇게 보면 실제로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차단을 해야죠. 그래서 남자 부모님들이 남녀공학 가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뭐 물론 그게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인분들 중에 뭐 수성구에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남자가 있다. 남녀공학 보내도 그냥 물어보세요. 기겁합니다. 기겁해. 절대로 안 보냅니다. 튕겨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으면 그냥 대륜, 경신, 오성도 좀 싫어하는데 거기 가는 걸 원합니다. 왜? 남녀공학 보내니까 성적이 그냥 내려. 자, 그래서
요걸 아셔야 된다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좋은 얘기 해드리고 비전 있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가 입시 실적이 좋으냐? 안 좋거든요. 고등학교들. 안 좋은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사갈 형편다고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우리 애가 여기 있으면서 스카이를 갈 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찾기 전에 막연히 괜찮아요 할 수 없잖아요. 시험 쳤는데 50점 나오는데 괜찮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치면 90점 넘고 100점 가까이 나와야지 얘가 중등이 빠박하니까 고등 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자, 여기 학교 알림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교 알림이 스크린톡. 동구학교가 좀 중요해요. 요 표가 이제 대학의 변화를, 대입제도의 변화를 한 표로 가져온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 고3입니다. 2020년이고 2021학년도 대입입니다. 왜 2021학년도냐? 얘들이 2021학년도 대학에 가기 때문에. 고3 여기까지 이 대일 요까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요때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고3은 불쌍하게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고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 같은 동일한 수능을 칩니다. 고2부터는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수능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시험을 칩니다. 수능은 어떻게 비교되는지 뒷장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2, 고1까지가 학생부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중3, 중2, 중1, 초6까지가 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아이 중3, 중2, 중1이다 초6까지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초부터는요 완전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냐? 계획이고 될지 안 될지는 또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수정시 통합정시 전형은 뭐냐면 지금은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수시에서 6번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에서 3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통합전형은 지금은 수시는 9월달에 내고 정시는 12월달, 1월달에 냅니다. 통합전형은 수능 다 끝나고 수능 점수 받아서 계획상으로는 수시 4개, 정시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애가 수시 원서랑 정시 원서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은 수시 원서 쓰고 수능 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수능이 안 쳤으니까. 이때는 수능 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시험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학점제 전면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잠깐 또 다시 플러스 알파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학점제 전면 실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로만 나옵니다. 그럼 A, B, C로 나오면 보통 A 33%, B 33%, C 33%거든요. 그러면 A로 나오는 애들이 상위권 학교에서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A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학교보다 더 의미가 없죠. 중학교는 지금 A, B, C, D, E고 얘는 A, B, C인데 A 맞은 애가 33%인데 대학이 선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전면 실시하면 내신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학점제와 학종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등급으로 뽑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거냐? 계획은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교육부 산하의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자료고요.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진짜 입시를 이렇게 할 거냐? 원래는 이렇게 한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대통령이 바꿀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학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 고3은 나오고요. 고2부터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시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고 초5 밑으로 아이다. 그러면 사실 입시 때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냥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결정 난 게 없습니다. 근데 초6까지는요. 요 형태로 갑니다. 정시를 내년부터 한 40%까지 원래는 30%고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40%입니다. 지방대학은 40%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유지하고 가다가 중1부터 학점제하고 학종 전형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때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IB 교육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그다음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요까지는 큰 틀에서는 같은 전형인데 요때부터 학점제 학종 전형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학점제들이 지금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수능에 49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이 35만 명이고요. 재수생, N수생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내년에 정시 40%니까 그리고 약대도 내년에 처음 새로 고등학생들 뽑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재수생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요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입니다. 교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과. 들어보셨어요? 교과. 안 들어보셨어요? 교과 못 들어보셨어요? 교과 모르세요? 과목은 들어보셨어요? 과목 들어보셨어요? 교과하고 과목의 차이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교과는요 과일입니다. 과일. 과목은요 배, 복숭아, 사과입니다. 교과는 국어고요. 교과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교과는 수학이고요. 과목은 수학, 상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런 교과목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교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있는데 지금 중3부터는 봉사 시수까지 대입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1, 고2는요 봉사활동 시수는 기록됩니다. 대신에 글자로 기록되는 건 지금 고3은 되는데 고1, 고2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1, 고2까지는 그래도 봉사활동 시간 이런 건 또 대입에 반영되는데 지금 중3, 중2, 중1들은 봉사활동 시간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건 자율 동아리 진로 적힙니다. 이거 500자, 500자, 700자. 자, 교과에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하고 2로 나누는데 전문 교과 1은 뭐냐면 특목고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서 하는 심화 수학, 고급 수학 그런 과목들. 전문 교과 2는 농업, 기술 이런 것들 있죠.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업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일반고는요 전문 교과 하지 않고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진로까지 요까지만 주로 합니다. 그런데 대금고등학교나 개성이나 혹은 대구여고, 경신고, 대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이 전문 교과를 합니다.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 같은 거.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는 하나요? 라고 물으면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 교과가 있는 학교와 전문 교과가 없는 학교, 일반고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학은 학교에 서열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자,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국영수, 통합과학, 통합사학 같은 통합사회 같은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요.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이고요. 진로 선택은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이까지 다 고교 학점제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대입에서 또 정부 나중에 뽑힐 대통령이나 정부 어떤 절대 다수의 여당이 되든 어떤 그런 쪽이 바꿔버리면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어 교과의 과목들입니다. 요거는 공통 과목이고 2학년 때 가면 이렇게 과목들 명이 있죠. 국어 교과에 화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언어가 있고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수학에서는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등급이 1등급 등급까지. 그러면 2등급은 A만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과목들이 주로 1학년 때 배울까요? 3학년 때 배울까요?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실력이 1학년 때가 중요합니까? 3학년 때가 중요합니까? 3학년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고3까지는 3학년 등급과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근데 3학년 40%는 3학년 1학기 한 학기에 40%입니다. 그만큼 현재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 실력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듣다 보니까 판명이 안 돼요. 등급이 ABC로 나오니까. 그래서 대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 따라. 이 등급 안 나오는 걸 다 빼고 1, 2학년 때 등급 나오는 거 위주로 내신을 판단하는 학교도 있고요. 3학년이 중요한데 그럴 순 없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환산해서 점수로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환산할 때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A 등급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등급인데 원점수가 100점에 가깝게 맞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앞에는 주로 국영수 과사고요. 여기 이제 뒤에 체육이나 예술 교양 과목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들 등급은 ABC로 나옵니다. 이건 내신 안 나옵니다. 내신에 의대 가는 애들이 주로 뭐 듣느냐? 이런 거 듣습니다. 보건, 심리, 논리 이런 거 듣습니다. 논술 듣기도 하고요. 자, 이 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는 뭐 학생부가 중요하다, 학생부가 어떻고 좋다 하는데 대학은 그래, 너네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요 평가 요소로 너네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평가 요소.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거죠. 학업 역량.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이 있는데 자,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애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성적이 고르고 유지되고 있는가? 상승하라고 보인다. 이 항목들이 아이의 내신 성적 항목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좋게 평가되어 있으면 대학이 좋게 봅니다. 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수시에서 특시 학종에서 세특이 중요하다 하더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특? 잘 모르세요? 자, 여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좀 들어보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세특이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약자입니다. 요게 수업 시간 안에서 교과 수업 시간 안에서 얘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를 글로 500자인데 실질적으로 500자가 아니라 600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글자가 아니고 바이트거든요. 요게 1500바이트입니다. 과목당. 요 글자가 잘 적히면 등급이 이 친구는 2등급이고 저 친구는 1등급인데 1등급이 떨어지고 2등급이 합격하기도 합니다. 자, 경신고등학교 1등급과 여기에 있는 정동고등학교 1등급을 동일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부모님도 알고 학교도 알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경일대학 경신고등학교 1.2가 정동고등학교 1보다 공부를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느냐? 얘가 이깁니다. 교과 전형에서. 무조건 등급 높아.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이 아이가 2등급이고 얘가 1등급인데 얘가 이기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요 특기사항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항목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표는 사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는 미리 자료를 드렸고 요건 없습니다. PD를 추가해가지고 요거는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면 요 이미지 많이 뜹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이렇게 본답니다. 대학이 이렇게 본다. 평가를 우리가 대학교 합격, 불합격을 놓는 평가를 학생이나 초중 고등학교에서 하나요? 대학에서 하나요? 대학에서 하죠.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이해 안 되셔도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십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중학교도 지금 부모님들이 어머니는 지금 애가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이요. 중3 분들은 내년에 바로 직시되는 겁니다. 자, 동아리 특기사항이 보통 여기 수성고 아이들도 대부분 이렇고요. 동고 아이들도 이렇습니다. 얘가 어떤 아이냐? 수의대 갈래입니다. 수의대 갈래가 그냥 에이즈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겁니다. 뭐라고? 에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를 만들어서 에이즈의 발병 장소와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에이즈가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전염되었고 이를 통해 동물의 병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병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에이즈가 주사바늘 같은 의료기구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음. 이렇게 쓰는 애들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지금 어머님들이 혹시나 집에 가시거나 하시면 나이스 가입돼 있으시죠? 나이스 들어가서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볼 수 있습니다. 중2는 중1 거, 중3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세특이랑 특기사항 적힌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자, 근데 저는 이쪽으로 전문가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평범하게 적었다 이런 느낌이시죠? 얘가 1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이렇게 적혔어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바꿨다는 건 글만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책도 읽고 캠페인도 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뒤에 아이도 똑같이 수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그냥 에이즈 조사한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과 연계 활동으로 연구하던 중 HIV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함. 이를 통해 HIV 바이러스와 면역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상태인 에이즈에 대해 구분할 수 있게 됨. HIV 바이러스는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SIV 바이러스에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침팬지와 접촉하면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조사해봄. 연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병이 별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진로인 수의사를 꿈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됨. HIV 바이러스는 레트로바 바이러스이며 이는 숙주세포에 침입하여 자신의 RNA를 DNA로 역전사한 후 숙주세포의 DNA에 끼에 들어가 증식함을 알게 되었고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CD4 플러스 T세포들을 감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인식함. HIV 바이러스가 CD4 플러스 T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200개 안팎의 T세포밖에 남지 않게 되면 세포성 면역을 잃게 된 것으로 보고 이를 HIV 감염 즉 에이즈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됨. HIV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후 발표하여 그분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그 위험성을 공유함. 또한 후속 활동으로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을 수행함. 수업 시간에 가진 궁금함과 호기심을 끊임없는 독서와 노력으로 끝까지 파헤치는 과제 집착력이 타고난 학생이. 자, 세특의 전후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처럼 그냥 중학교 그냥 잘 모르는 부모님조차도 보시니까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자, 등급이 1등급이고 여기는 경신고 2등급이에요. 그러면 얘가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등 얘는 자, 우리가 아이가 여기 강동고등학교 갔다 칠게요.
강동고등학교 애가 1등급이면서 모의고사는 그 친구만큼 잘 치지 못해요. 1등급이 아니지만 내신 1등급에 이런 활동만 이렇게 찍으면 얘는 경상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 학종으로 가면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찍기. 문제는 이 동네 고등학교 이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알아요. 아이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냥 학원 안 가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가서 뭔가를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또 수학을 배워요. 학원 가기 전에 중등 수학 배우고 약간의 중3쯤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상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수학상을 배우고 시험 치고 했는데 사실은 성적이 잘 나오느냐? 물론 잘 나오는 아이도 있고 생각보다 학원 다니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때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되면 세특적을 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수학 적으라는데 뭐 적어야 돼?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그냥 대충 요렇게 적어서 냅니다. 요렇게 적어내면 자 소위 말하는 학생부 비교과가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까? 내신이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낸 애들은 내신 좋은 애가 학종에서도 뽑힙니다. 자, 문제가 학종을 준비하는 애들이 내야 되는데 문제는 학종을 준비하는 애들이 내는 게 아니라 내신이 안 되면 내는 게 학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떨어지죠. 불리한 내신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조차 요거랑 비교하니까 똑같이 에이저 조사하는데 느낌의 차이가 딱 있으시죠? 내가 모르는 용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학은 이런 것들을 너 SIV 바이러스에 유래됐고 HIV 바이러스라는 이 두 개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접 질문입니다. 레트로바 바이러스 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이러스 종류가 뭐 있는지 특징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다 하면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혈액 1마이크로당 200개 안팎의 T세포밖에 남지 않게 세포성 면역이 잃어버린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건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실험을 어떻게 하나요? 물었을 때 그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안 뺏겼으면 답할 수 있으면 얘는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캠페인 수행하면 봉사시간 4시간 줍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 연계활동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무조건 수업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럼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니까 소논문 안 된다, 논문 안 된다, 뭐 RN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안 하면 떨어집니다. 자, 어떤 아이가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으니까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한테 정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보고서, 탐구 보고서. 이 단어는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중학교 부모님이니까 이해하시죠? 선생님이 수행평가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 수행평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수행평가를 했는 뭔가 결과물을 내나요?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연구했는데 연구했는 결과물을 내야지 선생님이 알 거잖아요. 그럼 이 보고서, 좀 더 앞에 된 탐구 보고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칭상 논문이라고 못 쓰고 소논문이라고 못 쓰고 RN이라고 못 쓰는 거고요. 내가 궁금해서 해결했는 뭔가에 대한 결과치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신문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 중3부터는 소논문도 안 되고 논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아까 같이 그냥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 아이처럼 하면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 경희대, 중앙대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어떤가 하는지 한번 보세요.
and I'm here to talk about how to use your computer to change the world. A lot of people might view a computer as only something to play games on and waste time. But really, it's a method to help change the world. Because you can find any bit of information you need through sources like Google and Wikipedia, which are freely available to teams like me or you. So let's go out together and help change the world using the internet and computers. 자, 이 친구처럼 뭔가 하나에 깊게 이 친구가 진상 키트를 발명한 게 본인은 돈 벌려고 한 건가요? 누군가를 위해서인가요? 공익을 위해서인가요? 공익을 위해서 했죠. 그리고 3,999번 실패하고 4천 만에 성공했죠. 그리고 저 친구가 뭔가를 발견할 때 아까 뭐 읽었다 했어요? 논문. 자, 모든 학교가 저런 우리가 논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게 DBPR가 있고요. 뭐 구글 스칼라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riss.org.kr이라고 리스 DBP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이 DBPR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담임선생님은 잘 모르고요. 누가 하냐면 학교에 사서 선생님들이 알아요. 그럼 그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면 내가 논문 검색하고 논문을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근데 학교에 없대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90% 이상의 학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누나, 형, 사촌 누나, 사촌 형, 친척, 삼촌 찾아보면 대학생 한 명은 있습니다. 이래저래 엄마 친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엄마의 친구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러면 그 학교 학번과 아이디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대구대학교다. 대구대학교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도서관에서 이런 DBPR나 리스로 하이프링크 하면요 다 공짜입니다. 자, 내가 관심 있는 걸 거기 가서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습하고 수업시간 열심히 듣고 필기 잘하고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자녀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거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수성고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수성고 밖의 지역이랑 강의할 때 좀 다릅니다. 수성고 강의할 때는 약간 논문에 대한 얘기도 더 깊숙하게 하고 수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요 밖으로 오면 사실 조금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아까 제휴를 해서 수성고에 있는 강사분들을 데리고 11월 달에 마지막에 고3들 대상으로 수능 특강도 하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동구의 일반적인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이름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도구청에서 사실 그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수성고에 아까 아이들의 형 위치는 얘기 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동구에 있어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방법 중에 아까 저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구의 아이가 경신이나 대구에 오보다 내신 따는 건 조금 수월할까요? 더 힘들까요? 조금 수월하죠. 수월한데 내신 따기 수월해서 조금 등급 잘 받고 아까 같은 그런 활동만 깊숙이 해내면 우리 아이가 그냥 강동고등학교 갔는데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PT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T는 읽어보시면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좀 사례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편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너무 일을 잘해서 보너스 한 1억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일단 이거 받았으니까 뭐 우리 저축도 좋은데 난 무조건 해외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회사에서 카드 줬는데 이거 네 맘대로 바꿔놓어도 돼. 1등석 타고 싶으면 1등석, 비즈니스 타고 싶으면 비즈니스, 호텔 네 맘대로 예약을 해. 그래서 해외여행 가자고 남편분이 얘기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결정해야 되나요?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진로니까 그러면 고1 때 내가 의대를 갈 것인지 공대를 갈 것인지 경영과를 갈 것인지
영문학과를 갈 것인지 요 계열은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더 정하면 좋은데 무슨 뜻이냐?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그 다음에 경상 계열 이 정도는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럽 한번 갔다 와야지. 유럽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계열이 결정이 됐죠. 우리 아이도 계열 결정했습니다. 계열 결정하면 유럽을 다 가면 좋은데 사실 다는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선생님은 유럽 중에 제일 먼저 그래도 요 나라는 꼭 가야 되겠다. 그리스. 오케이. 요 그리스가 우리 아이의 진로입니다. 기계공학과가 될지 컴퓨터공학과가 될지 전자공학과가 될지. 자 그럼 이제 그리스로 정하셨습니다. 정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어디 그리스에서도 경로가 있을까요? 네, 경로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게 가려면 비행기표 끊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인천에서 어디 내렸다가 어디로 갈지, 아티네 직항이 있다면 있는데 직항 없으면 어디서 환승해서 갈지, 그 다음에 그리스 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자본 어디 자야 되니까 또 숙박하고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동선에 맞게 내가 기차를 탈지 차를 탈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정하는 게 얘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책을 어떤 걸 읽고 세특에 뭘 적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그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러면 정할 시간은 줬나요? 자, 애들한테 가끔씩 묻습니다. 야, 꿈이 뭐야? 네? 없는데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찾아보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도 있고 자유학년제 만들어놨어요. 그때 뭐합니까? 학교 시험 없다고 놀잖아요. 게임하고. 자유학기제가 어디 갈지 니 어느 나라 가고 어디 숙박하고 뭐 할지 찾아보라 했는데 우리의 중학교 1학년들이 그걸 찾고 있나요? 학교에서 찾아주나요? 그게 문제예요. 외국은요 그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그거 3대요. 대학 가기 1년 동안에 그거 한다니까요. 아니, 그때쯤 돼야 지가 좀 정하지. 중학교 1학년이 사실 뭘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해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애들 떠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특히 부모님 세 분. 자, 여기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자, 삼성에서 이거 그냥 만들까요? 설계도를 갖고 만들까요? 설계도를 갖고 만들겠죠. 자, 바닷가에 정말 경치 좋은 데가 있어서 나 노후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정말 멋있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축사를 불렀어요. 나 노후를 지낼 거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줘 라고 건축사를 부르면 이 사람은 그냥 지을까요? 설계도를 갖고 지을까요? 설계도를 갖고 짓겠죠?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어머님들은 본인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이 스마트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보다 더 디테일한 설계도는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핑계죠. 야, 이놈 새끼야, 니 한다고 내가 지금 내 꿈도 포기하고 이런 것도 있고. 자, 달리 얘기하면 내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게 있을까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꿈을 찾기도 힘들고 꿈도 힘들고 어떤 애들은 가끔씩 중3들 지금 중3 애들 저한테 상담 많이 오거든요. 이런 애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라요. 꿈이 없으니까. 그럼 얘들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 같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야, 남자애들 대부분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대부분. 또 게임해? 중학생들 중에 게임 안 하는 애는 몇 명 있을까요? 예.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90%는 합니다. 야, 니 게임 할 줄 알지? 네, 잘해.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너 그 게임을 매일매일 해서 레벨을 올리는 게 레벨이 잘 올라갈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잘 올라갈 것 같아. 이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예습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요 지금 동구 얘기라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습은 뭐냐? 요 선생님 아이들처럼
굳이 선행을 안 해도 돼요. 동구에서 수시로 개합할 때는. 수성고만 가도 선행 안 하고는 내신 따기도 힘듭니다. 왜? 선행 안 하면 문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동구는요,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오늘 수업이 요게다가 그러면 내가 어제 밤에 오늘 수업 진도 나간 걸 책을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50분 수업해도 10분만 투자하면 책 한 번 읽습니다. 읽었는데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 포스트잇에 적는 겁니다. 질문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내일 진도 나가는데 포스트잇을 탁탁탁 붙여놓겠죠. 수업 시간에 듣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포스트잇 질문에 대한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서 꼬깃꼬깃 접어서 버리면 되고, 안 되는 건 나중에 수업 끝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끝나면 항상 질문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거. 아까 여기 중요하다고 얘기드렸죠. 세트. 이거 잘 적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이해되셨죠? 질문했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수업하면서 빨간 글자 치고 별표 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선생님들이? 하죠. 수업 끝나자마자 5분 동안 해야 될 일이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거 외우는 거예요. 그게 복습입니다. 1번.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야간 자습할 때 오늘 전 과목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잠깐 외웠는 거를 야간 자습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잖아요. 한 번 다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에 일주일치를 한 번 또 더 보는 겁니다. 월말에 한 달치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요게 복습입니다. 요렇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80% 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갔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뜻입니까? 안 잊어버린다는 뜻입니까? 안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요게 에비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1시간 동안 영어 단어 100개를 죽으라고 외웠는데 2분 뒤에 돌았으면 까먹어요. 1시간 뒤는 더 까먹어요. 일주일 지나면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를 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복습하면요. 장기 기억으로 합니다. 80%가. 그러면 나중에 시험 기간 때 80%를 알고 20%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20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몇 번 볼 수 있나요?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5번 볼 수 있잖아요. 20만큼 보면 되니까. 근데 80을 까먹었어요. 그럼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몇 번 볼 수 있나요? 한 번 겨우 보고 조금 남겠죠. 자,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를 한 번 하고 친 거랑 5번 하고 친 거랑 누가 잘 칠까요? 5번 하고 치죠. 요 룰만 지키시면 중학교 때는 거의 전교권으로 갈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최소한 상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지켜요. 자, 이걸 안 지키는 아이들의 특징이 또 어떠냐? 제가 고등학생한테 묻습니다. 야, 너 이번에 시험 쳤어? 네. 몇 점 맞았어? 그럼 몇 점이요? 100점 맞았어? 아니요. 그러면 그 시험지 그대로 문제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시험을 치면 한 2주 뒤에 얘는 100점을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못 맞죠. 왜 못 맞나요? 시험 끝나고 이거 내 걸로 못 만들기. 그러면 얘는 어떠나요? 시험 칠 때마다 모르는 게 계속 누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수능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중간고사 나가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 4점짜리 하나 틀리면요. 대학 색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저기 위에 뭐 예를 들면 의대 가는 애들은요. 갑자기 그죠? 서울대에서 경북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럼 공부 잘하는 방법. 기말고사 딱 끝나자마자 틀렸는 문제 5단 노트 적는 겁니다. 5단 노트는 문제 적고 답 적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틀렸는지, 그러면 어떻게 풀면 맞는지,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 수능이 왜 어려운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이렇게 나와요. 경험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끝. 내신은 이렇게 나와요. 수능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요. 개념은 스마트폰입니다. 수능은 그냥 간편하게 다음 무엇인가요? 이건 스마트폰이지 끝.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핸드폰이니까 이해되는 거지. 요만큼 잡으면 핸드폰 크기예요?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핸드폰이지? 근데 나중에 해설지 보면 스마트폰 개념이구나. 그러면
공부를 최상위로 가고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요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럼 요 문제 틀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됐던 학원 선생님한테 유사 문제 주세요. 그러면 요거 가장 쉬운 문제, 요 문제, 뾰족한 문제, 요런 문제, 머리가 이렇게 티 나온 요 문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이 고등학교 탑으로 갑니다. 이거 동부에서 고등학생이 요것만 하면요 전교 1, 2, 3등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제자들 중에 1, 2, 3학년 전과목 1등급 찍은 애가 4명 있습니다. 3명이 서울대 의대를 갔고요. 1명이 서울대 전자전기공학부를 갔습니다. 이 4명의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5, 1등급인데 시험을 100점을 못 맞았잖아요. 100점 못 맞으면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선생님 이 문제 틀렸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요런 유사 문제 좀 주세요. 주말 내내 요거 풀어냅니다. 수능을 못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동부의 아이들이 동부의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 내고 스카이를 가고 혹은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아이가 계명대를 갈 실력이더라도 직구면 그래도 경대를 가고 싶잖아요. 영대 가고 싶은데 직구면 인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갈 뿐이지. 근데 요거 하면 내신도 올라가고 활동도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학교 보면 3등급 대, 3.5등급 대가 교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영대를 갑니다. 그 등급의 아이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학점으로 경북대도 가고요. 동국대도 가고요. 건국대도 가고요. 경희대도 갑니다. 그 길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생부는 아까 전후 보여줬던 세특처럼 저렇게 적히면 제 제자 중에 일반고 내신 4.6등급이 한양대 공대를 합격한 애가 있습니다. 일반고 내신 4.6등급. 자, 요거는 빨리빨리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거라서 읽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만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수능 40% 한다. 수능 비율이 높아지면 동부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뭘로 잡아야 되냐? 수시에 잡아요. 이 친구가 내신 잘 따고 나중에 재수할 때는 정시 노려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학생은 뭘로 가야 된다? 수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게 이제 수능입니다. 지금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 했는데 지금 고3들은 불쌍하게 교육과정은 2015로 배웠고 수능은 2009처럼 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밑에 이제 중2, 중3들이잖아요. 요렇게. 그럼 선택해야 되는 게 국어하고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어하고 선택. 물론 이제 이 탐구 계열도 선택해야 되지만 요때까지는 문과는 이거, 이과는 이거로 돼 있는데 지금은 문이과는 없는데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싶은데 이과에서 자연계열에서 학종 선택하면 여기 문이과 페이지가 돼 있으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죠. 현실은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두 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대를 못 가고요. 스카이를 못 가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럼 이게 문이과 통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자, 사탐과 탐이 있는데 문이과 구분 페이지가 됐으니까 내가 사탐하고도 의대가 됐든 스카이를 됐든 이과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은요. 못 갑니다. 무조건 과탐 중에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인 중2, 중3은 이렇게 수능을 칩니다. 자, 선택을 화작과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7, 80%가 화작을 확률이 높고요. 언어와 매체가 한 30% 정도, 20, 30%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어려우냐?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문법입니다. 문법. 공부를 한 학생은요,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비문학부터 장문이 엄청나게, 지문이 막 엄청나게 길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점점 더. 문법은요, 중2, 중3 때 고등문법 제대로 해서 딱 올라가면요, 문제가 빤해가지고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했기 때문에 뭘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2, 중3이 국어 중요합니다. 국어가 왜 중요하냐? 일단 정시에서 표점이 수학보다 국어가 더 높습니다. 물론 수리나가 더 높지만 이과의 경우에 국어보다 높고요. 국어가 몇 교시에 칠까요? 수능에서? 1교시에 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멘탈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거든요. 국어 망치죠. 그러면 내가 국어를 망쳤으니까 수학 영어를 잘 쳐야지가 아니라 국어 망치죠. 수학 문제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어 시간에 눈물 뚝뚝 떨리죠. 내가 송원학원에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합니다. 때문에 국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특히 첫 교시라서 표점도 높고. 그래서 지금 중2, 중3이니까 요거 공부 열심히, 요거 공부가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시켜서 요거 잘 선택하는 게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요, 결국 이거 선택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 틀려야 되고 힘듭니다. 자, 미적분 기하는요, 확통 미적분은 상대평가입니다. 기하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굳이 이거 수능 안 칠 거면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선택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이것도 한 70% 미적분 할 겁니다. 기하하는 애들이 30% 될 거고. 예측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하가 옛날에는 기하가 아니고 기하와 벡터라고 기백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공간 벡터 이런 거 나와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하와 벡터에서 어려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쉬운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어렵게 낼 수 있고 이거는 어려운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이거 선택해서 그냥 맞춰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가 첫 해에는 이게 좀 압도적으로 많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해로 넘어가면 지금 자제분들, 지금 고2부터 치니까 지금 중3, 중2쯤 넘어가면 요걸 선택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2, 중3들은 국어문법 제대로 해놓으면 요거 칠 수 있는 거죠. 기하 좀 제대로 해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점, 여기 아까 보시면, 자, 미적분 기하를 택하지 않으면 이 학교를 못 간다는 뜻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에 미적분 기하 선택 안 하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밑에 학교들은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자, 과탐,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쭉 있듯이 과탐에서 선택 안 하면 못 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원투 해야 되는 애들, 불인정하는 애들, 어쨌든 간에 요 학교들은 다 과탐을 쳐야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학교 가려면 미적분 기하 선택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사탐, 과탐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과탐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로 대학이 평가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 자료는 지금 다 자료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서울대 정시에서 요렇게 들으면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고등학교들이 서울대 가는 아이들한테 요렇게 들을 수 있도록 무조건 교육과정을 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동고를 가든 뭐 어디 그냥 다른 학교를 가든 동문고를 가든 학교 자체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이걸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님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중3, 중2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이제 학생부 아까 같이 기록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해질까요? 덜 중요해질까요? 더 중요해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빠지고 정시 한 40% 뽑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 좋은 학교들이 40%나 뽑잖아요. 2월 되면 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쌤 저 정시 도전할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그 50% 중에 70에서 80%가 S생이라는 거죠. 결국 10%밖에 못해요. 저게들이 정시로 가려면. 물론 뭐 일반과는 그보다 높겠죠. 근데 재학생들은 그래서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학생부에 대한 글자 수입니다. 중요한 게 요 교과는 교과 세트 기타 500자씩입니다. 자활동 1000자. 네. 고3은. 근데 이것도 지금 원래는 3학년 때는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아이, 뭘 해야 되느냐? 세트 500자씩. 자활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 500자. 근데 요 지금 1학년, 2학년하고 지금 우리 중3, 중2가 달라지는 건 수상 실적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기록되지 않으니까 책 안 읽어도 되나요? 아까 학종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책 읽어야 돼요. 세특에 이 책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의 질을 높이려면 책을 읽고 거기 나오는 전문 지식을 적어야 돼요. 기록만 안 될 뿐이지 안 읽으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근데 이제 막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자소서도 안 보고 추천서도 없다 보니까 이 학생부의 글자 특기사항이 중요해질 거고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3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무슨 몇 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1학년, 2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등급으로 나눠. 그리고 이 글자로 적히는 특기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고3, 고2, 고1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없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보는 게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선발하려면 학생이 그냥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없어졌는데 기회는 있죠. 언제? 면접 때. 자, 그러면 이 학생부와 과거에 비해서 요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이 아이들은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 아니면 덜 중요해졌다? 더 중요해졌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대구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면접하면 바보 됩니다. 말을 진짜 못해요. 똑같이 여자아들하고 하죠. 못입니다. 훈련 안 한 애들이. 녹화해가지고 면접 때 이제 고3들 좀 있으면 면접하잖아요. 항상 촬영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가 보고 낄꿀 웃습니다. 지가 봐도 당당하거든요. 연습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대입에서는 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수시는 보통 9월에 원서를 쓰고요. 내신과 학생부가 중요한 겁니다. 학종으로 가면 수능 체제가 거의 없고요. 상위권 학교는 고대만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물론 서울대가 있긴 한데 서울대 내는 애들한테 그 수능 체제는 별거 아니거든요. 교과로 가면 거의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등급만 잘 맞으면 돼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생물, 화학이 5, 1등급이에요. 수시에서는 이 5, 1등급이든 뭐 4, 5다 그러면 4개 합이 5만 되면 끝이에요. 정시에서는요. 선생님 저 5, 1등급인데요 했는데 정시에서 96% 정도로 5, 1등급이에요. 얘 의대 못 갑니다. 다 96으로 1등급이죠. 서울대도 못 갑니다. 못 가기에 대해서. 서울 교대도 떨어집니다. 근데 1, 2인데 얘가 의대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한 97점 얘가 2등급이었고 이거는 100점, 100점, 100점이면 표준 점수가 얘가 얘보다 높습니다. 그럼 정시에서 누가 가느냐? 2등급이 2개나 있는데 얘가 정시에서 의대는 합격하는데 얘는 정시에서 서울대 떨어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수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등급. 몇 프로인지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등급 끊기기만 해도 커트라인인데도 어쨌든 간에 등급만 찍으면 된다. 정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지 않고 표준 점수 100분위가 중요하다. 그것만 그냥 이해만 하시고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오면 충분히 반복해서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수시는 9월에 보통 쓰고요. 발표가 12월 달 중순에 납니다. 네, 원래는 12월 초에 나는데 원래 좀 밀려가지고 수능이 늦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느낌 가면 되고요. 자, 수시에서는 학생부 격과 학생부 종합 요 두 개 합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부 오니까 내신도 학생부 안에 있으니까 뽑고요. 보통 표현을 학생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활기록부 얘기하기도 하고 생기부라고 얘기하는데 전형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부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학생부라고 부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기부 종합전형이면 생기부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라고 부르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쯤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모집인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거 빨리 넘어가고 제가 뒷부분에 올라가는 고1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요거는 그냥 자료 보시고 표가 이렇구나 내용이 이렇네 몇 %네 이렇게 되면 돼서 굳이 강의를 따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자료집을 이걸 드린 이유는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집으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앞쪽은 빼는 이유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과목 차이도 제가 교과는 과일이고 과목은 배, 사과, 옥수수, 오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들으시면 안 까먹거든요. 근데 막연히 알고 계시니까 교과 모르면 들어봤는 것 같고 과목 들으면 들어봤는 것 같은데 구분하라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정시는 아까 요 퍼센테이지 아까 제가 보셨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가 44% A 등급이다. 등급은 4등급. 이거 44%니까 넘어가니까 5등급이죠. 요거 인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인지했지만 요거를 좀 올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도 수동고 같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고등학교, 동구 고등학교 갈 때는 그렇게 내신 잘 땡기고 예시 보여줬던 학생부 잘 채우면 수성고 아이들보다 더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다행히 이제 수성구도 학생부를 정말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번에 뭐 정시 40% 하는 바람에 걔들은 뭐 준비하나요? 다 정시 간다고 했다가 6평, 9평 치니까 모의고사 안 나오거든요. 대학 가기 힘들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14만 명이 원래 N수생이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죠. 35만 명이 재학생이고 14만 명 중에 6평, 9평을 한 8만 명밖에 안 쳤어요. 그럼 6만 명이 안 쳤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중에 카대 의대나 메이저 의대 다니면서 서울대 간다고 재수도 아니고 반수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6평, 9평도 안 쳐요. 그런 애들이 수두를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 애들은 위에서 올라오고 내 밑에 애들은 수능 치러 안 가거든요. 수능 체제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등급이. 자, 표 보시고 오늘 오전에 했던 거 PPT를 좀 들었는데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아까 등급이 정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지 않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아까 유럽 갈 것인지 미국 갈 것인지 남미 갈 것인지 호주 갈 것인지 아시아 갈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는요. 유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스 갈 건지 영국 갈 건지 스위스 갈 건지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했으면 그에 해당되는 자 그리스 가니까 영국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더라.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영국 선택하고 스위스 선택하니까 물가도 비싸고 여기 가면 5성급 호텔 잘 수 있는데 그리스 가면 이쪽 가니까 4성급 호텔에 자야 되더라. 그리스도 물가 비싸거든요. 터키가 싸지. 터키 그리스 보통 같이 가는데 터키는 싼데 그리스는 비싸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잘 짜놓으면 자 아까 우리 왜 예약 얘기 드렸지만 미리 예약하면 네이버도 마찬가지 10% 20% DC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막상 가면요. 지돈 다 내고도 자리 없을 수도 있죠. 아까 저희가 설계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공부를 해서 계획을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좋은 이유는 그겁니다. 2학년 할 때 좀 망쳐도 괜찮아요. 1학년, 2학년 때 잘 해놓으면 3학년 때 좀 망쳐도 괜찮아요. 수능은요. 수능 전날 독감 걸려서 열 아프면 시험도 못 칠 수도 있고 컨디션 꽝일 때 할 수도 있고 시험 치는데 설사 나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날 시험 못 치잖아요. 그러면 걔 1년 기다려야 돼요. 내신은요.
하루 3일 요 오늘 3개는 망쳤지만 그 다음날 잘 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3년치를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정하고 대학을 오면 대학에 이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제가 오늘 어쩌든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른 PT를 하나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진로 선택에서 가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여행. 그래서 대학이라는 목적지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에 정하는 건 뭐라고 하고요? 북미를 갈지, 남미를 갈지, 아프리카를 갈지, 유럽을 갈지는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건축학과 가는 애가 3년 동안 계획하고 실천해간 과정을 시켜서 했는 내용을 제가 그냥 PT로 살짝 옮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건축학과 가고 싶으니까 책 읽고 연계 사이트 보고 했던 것들, 그래서 이거 영상 보고 했던 거 논문 아까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DBP 하나 했는 거 수행평가 내라고 하니까 그거 정리해서 내는 겁니다. 너 진로에 대해서 뭔가 내 하니까 그거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보고서 학기마다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게임도 하고 남자니까 3년 동안 충분히 했는데 3년 내내에서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자, 진로 선택하는데 얘가 건축학과인데 그럼 건축학과 유사학과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걸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건축학과 갈 때 어떤 과가 중요할 거가? 수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적분 많이 쓰입니다. 물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을 읽으니까 영어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이니까 인문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적 감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3년 내내 여기 관련된 동아리 하면서 책 읽으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목표는 내가 3등급이면 목표는 몇 등급 잡나요? 한 2등급 정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잡아가지고 얘가 토탈 3.7등급에 3학년 때 내신 4등급인데 목표는 한 2등급 정도로 잡아놨어요. 1, 2도 있고 2, 3도 있고. 여기 맞춰서 활동하는 겁니다. 동아리는 건축 동아리 들었고 고전 동아리 책 읽고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각 과목에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중요한 것 같고 물리에서는 열효율이 중요한 것 같고 생명과학에서는 환경오염이 중요한 것 같고 국어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책이 철거민촌 도시 비밀 이야기라서 그러면 본인의 진로를 국어에서 적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런 활동들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얻어야 되니까 건축학과니까 이건 건축사회, 학회 이런 사이트를 지가 즐겨찾기 해놓고 심심할 때 딴 거 보지 말고 BTS 보지 말고 그냥 이거 한 번씩 본 거예요. 건축 이거 좀 괜찮네 하고 책 한번 읽어보고 자료 정리 좀 해놨다가 수행평가 때 내고 세특에 그 내용 적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학과니까 자기가 조사한 건축가들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영상들 EBS에서도 보고 테드도 보고 KBS, SBS에서 요즘 뭐 다시 보기 다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봤는데 좀 괜찮은 내용이 있어. 또 필기해놓고 수행평가 내고 이게 수학하고 관련이 있네. 수학 세특에 적고 그럼 여기서 보통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고등학교 수준인가요? 좀 더 전문적인 지식들인가요?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럼 세특에 일반 용어가 쓰일까요? 전문 용어가 쓰일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요거 뭐냐면 네가 선생님한테 네 봤던 사이트들 정리해서 다 보여줘봐 하니까 지 정리하는 거 저한테 보내준 거고 그걸 PT로 옮긴 거예요. 페이도 가서 건축물의 정서적 영향, 놀라운 창조해가지고 이거 봤는 거 지가 쌤 저 이런 것들 다 봤어요. 이거 언제 했나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런 거예요. 공부도 하고 바쁘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친구 게임도 하고 놀았어요. 근데 시간 내서 이거 다 했어요. 왜? 한 달 만에 한 게 아니고 2년 반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난 뒤에 얘가 고3 때 공공건축설계사라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인문계고 그냥 일반고입니다. 동문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교들. 내신 대학 환산 내신 3.7 게다가 중요한 하나는 3학년 1학기 내신 4등급이지만 학종으로 4군데 합격했고 동국대 건축학과 합격했습니다. 내신 4등급 3학년 내신 4등급에 토탈 3.7 3.7이 교과로 가면요 0대 건축학과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국대 건축학과는 경북대 건축학과보다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까 말한 등급 환산회가 저희가 좀 충격을 먹었지만 중학교 때 2등급입니다. A등급 3.7만 찍으면 서울을 간다고요. 요 활동했는 거예요. 우리 동구 아이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능 최저 없잖아요. 이 동구 아이들이 수능 최저까지 맞춰서 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의대를 가기 힘든 이유가 전교권 아이들이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의대를 가지 않는다면 굳이 꼭 의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 레들만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애들이 내신 등급 요 정도만 유지해서 활동 열심히 해서 여기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올라와서 1.2, 1.3, 1.4로 가면 스카이를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택해야 돼요. 내 아이들이 저렇게 할 줄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E 3.5 등급 어디 가나요? 영남대. 내신 3.5 등급이 어디 간다고요? 영남대. 요런 애들은 한 2.5 정도 나와야 됩니다. 2.5, 2.0. 뭐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가려면 1.6, 1.7 교과가 가려면 경북대 전자공학 가려면. 자, 요런 거 다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특별한 특수한 과들 얘기 드립니다. 특수한 과들은 나중에 취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파이낸스나 이쪽 학교들은 4년 동안 장학금 줍니다. 취업 거의 다 잘 되고요. 외대는 대표적인 게 LD, LT, 요거는 트레이드, 무역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옛날로 따지면 외교 관련된 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육군에서 이런 IT 전문가, 보안 전문가 만드는 거고요.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 이게 성균관대 공대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공군의 고려대 사이버국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졸업하면 많아요. 육군 공군 장교로 나서 보안업체들 있죠. 전역하고 나면 무조건 스카우트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오전에는 다른 얘기 많이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오후에는 조금 늦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뭘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우리 중3들은 곧 해보시고요. 중2도 중3 과정 어느 정도 해봤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학력평가라고 보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평가가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다른 거 빼고 국영수 딱 해서 시험 치게 하세요. 엄마 감독 딱 하고 시험 쳐서 한번 매겨보세요.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그거 60점 미만입니다. 전부 다. 중3은요. 그거 지금 쳐도 됩니다. 중3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국, 영, 수 치시면 됩니다. 세 과목 다 쳐야 돼요. 시간은 몇 시간을 주냐면요. 원래 국어가 80분, 수학이 100분, 영어가 70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국어 70분, 수학 80분, 영어 60분 주시고 시험 쳐야 됩니다. 그 훈련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잘 나옵니다. 근데 꼭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요 모의고사 중요하다. 고2 때, 고3 때까지 있는데, 자, 내신 수능이 있는데 저희는 동구는 요거. 근데 수성고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재학생은 이거 학생도.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됩니다. 자, 1, 2학년 때는 무조건 이거. 3학년 때는요. 선택해야죠. 이거냐. 자,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종합, 논술 있는데 논술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지니까 신경 안 쓰지 마시고 학생부 교과, 대표적인 거로 내신, 종합, 아까 같이 보여줬던 세특이 작득기는
종합 중요하다. 정시는 뭐 수능하고 학생부 포함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정시는 수능만 잘 치면 됩니다. 학생부 포함된다 해도 실질적인 실질 반영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고1은 내신의 비중을 두고 학습해야 된다. 되겠고요. 수능은 핵심 개념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그 교육청 시험과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의 질이 다릅니다. 평가원 시험은 아까 교수들이 개념을 어렵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능을 어려워합니다. 성적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물으면 쉬운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익숙해져야 돼요. 유형 풀고 많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도 나오죠. 수능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정시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수시도 학종도 확대되고, 준비 안 하는 만큼 준비 잘하면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아까 제가 3.7등급이 합격했는 보여드렸죠. 이 기회가 과거보다 이제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우리보다 똑똑한 수성구 아이와 강남 아이들은 수능 확대되면서 저거 준비 안 하고 전부 다 수능 준비하고 앉았습니다. 3학년 때 합격 내는데 준비 안 해서 합격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교과에서 내신 여기보다 애들 뒤치니까 떨어진다. 여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수능이 내려서 아까 우리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수능이 40% 돼서 동부가 불리하다. 얘기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40%로 늘어서 수성구 아이들하고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 정식할 때 우리는 요거 준비 잘하면 걔들 제끼고 우리가 등급에서 유리하고, 활동화 수능 준비 학종 준비 안 하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도 보시면 결론적으로 정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정시에 올인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수시 모집 비율이 상당하며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은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수시 지원은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유리한 전형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정시 지원 가능 대학보다 대학 수준을 높여서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비중으로 수시와 정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수성구 얘기고요. 우리 재학생들은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자, 혹시 입시에 대해서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수시는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를 냅니다. 정시는요 내가 가진 성적으로 가장 낮은 대학을 합니다. 내가 가진 성적보다 정시에서 높은 대학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떨어집니다. 수시는요 내가 가진 성적보다 보통 높은 데 내지 낮은 데 내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걸로 높은 데 가는 게 좋습니까? 내가 가진 걸로 가장 낮은 데 가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형 아이야. 달달달 암기는 잘 못하는데 초록 유형 분석하고 잘해서 모의고사가 잘 나와. 고3 때 정시로 가면 돼요. 근데 1, 2학년 때 학생부는 고3 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놓고 정시가 유리하면 고3 때는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갈 수 있지만, 저거 안 해놓으면 고3 때 수시 선다 해도 못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교생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 요게 고1, 고2까지고 중3, 중2는 요거 없다. 그래서 학생부 내신하고 학생부 비교과 아까 세특 적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동아리는 진로와 전공 관련된 분야를 선택하되 희망 전공과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방송관 얘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PD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PD로 제일 유명한 사람. TV 잘 보시고. 선생님, PD로 제일 유명한 사람. 예? 나영석. 나영석은 여기 출신일까요? 신방과? 네. 나영석 행정학과입니다. 네. 자, 응답하라 시리즈 신원호 PD. 응답하라. 응사 시리즈 응사, 응팔, 응칠. 공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나영석은 연세대, 신원호는 서울대. 그러면 언론사 PD 하려면 개명대 신방과 가야 되나요? 암흑과 스카이를 가야 되나요? 암흑과 스카이를 가야 됩니다. PD 하려면.
시험도 암흑과 스카이 나오는 애들이 잘 치게 돼 있어요. 신방과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거 배울 필요 없어. 회사 와서 배우면 되지. 방송기기하고 쓰는 거는. 아이디어하고 그런 걸 대학에서 키우는 거죠. 제일 유명한 사람들 2명 얘기했습니다. 신방과 아니라고. 어디 가야 된다고? 스카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간은 얼추 마쳤고요. 사실은 이 저녁 시간에 애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 내서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거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들었지만 똑똑해요. 진짜 똑똑하냐? 진짜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엄마를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무시합니다. 입시에 대해서 엄마보다 지가 무조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다가 그냥 욱해요. 그 다음부터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알아. 애들 입장에서는 더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하시려면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까 조국 사태 일어나고 막 정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정씨가 공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정씨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씨 누가 잘 치나요? 정시로 서울대 가는 애들 대부분이 어떨까요? 강남 애들입니다. 강남 애들. 거기 한 달에 과외비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씁니다. 대한민국 1등 강사들 다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거 배워서 누가 정시로 가나요? 걔들이 갑니다. 동부만 해도 잘하는 1등 강사도 없고요. 수능 공부 아까 왜 동부가 안 됐냐고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유능한 강사가 동부에 있겠습니까? 수성구에 있겠습니까? 왜 수성구에 있을까요? 수성구가 돈을 더 많이 주거든요. 좀 더 유능해졌다. 수성구에 있겠습니까? 서울 가겠습니까? 서울 가죠. 현우진이라는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수학과 나오는데 걔가 왜 유명해졌느냐? 31살에 강남에 32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한 해에 책 팔아서 100억 법니다. 걔는 수시를 하는 학원일까요? 정시를 하는 학원일까요? 정시를 하는 학원입니다. 걔가 서울의 시대 이제 강의를 들어요. 수학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그럼 대구 애들도 어디 가느냐? 재수할 때는 서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시골에서 정시로.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사실 오신 것만 대단하고요. 사실은 아까 그런 강의, 저런 세특 강의를 부모님들도 들어야 되지만 애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아까 우리 여행 얘기도 들으셨다시피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 물으면 막연한 거예요. 꿈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왜 없느냐 이런 거죠. 꿈 물으면 없는데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이 친구가 정말 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2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고민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답을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좋아하는 거 적으려면 아까 선생님은 그리스라고 얘기 바로 나오신 건 그리스를 꿈꾸고 있어서 바로 나오는 거지. 아니면 유럽 어디 가지? 스페인, 영국도 괜찮고 스위스 고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본인하고 맞는 특징을 하나만 찍으면 난 그리스 유적지가 좋았어. 그리스. 야, 그래도 비도 오고 런던이 최고지. 런던. 정하려면 우리 아이가 그걸 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와봐. 야, 니 새끼 그거 아직까지 꿈도 없고 뭐하냐? 엇박지를만 하지.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조곤조곤 다 달려가는 로드맵을 짜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게 보통 중1 자유학기제가 끝이 아니라 중2,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잘 모르면 문과인지 이과 계열로 갈 거지만 정해도 됩니다. 그럼 1학년 동안에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기사항 적을 때 그래도 이과 중에서는 난 그냥 공대. 나는 그냥 생명과학 같은 게 좋아. 나는 생각보다 화학이 좋네. 요렇게 찾아가려면 아까 같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과정 중에 책 읽어보는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자꾸 주고 그에 대한 활동들을 학생부에 적어가면 아까 같이 내신 3.7, 4.0 나와도 서울을 갈 수 있는데 저런 게 안 되니까 내신 3.7은 교과로 가다 보니까 기껏해야 영대, 계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론 준비를 조금만 더 해서 똑같은 등급에서 세특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세특을 좀 채워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 주자고 조금 싶은 게 이제 제 꿈이고 그런 걸 항상 제가 강의하고 다닙니다. 그거 그 과정의 프로세싱들을 보통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떤 준비하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학생부 어떻게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들이 잘 안 모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내주세요. 제가 동부청에서 지원해 드리잖아요. 제가 잘 만들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저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고등학교에 가서 똑같을 것 같으세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 보내주셔야 됩니다. 동부청에서 청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연 중에 면접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네. 면접 연습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네. 팁을 주신다. 그러니까 네. 굳이 학원에 안 가라. 안 네. 가더라도 네. 어떻게 해요? 자, 근데 팁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뭘 나오고 뭘 나오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면접 자료만 한글 파일 있죠. 한글 파일이 1메가면 몇 장쯤 될까요? 꽤 많이 되겠죠. 제가 1기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가 드리면 못 봅니다. 그냥 그 안에 있어요. 너무 많아서. 자, 면접은 아까 같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툴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의 기본 툴을 자소서하고 학생부에서 면접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면접에 대한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자녀가 어떤 데 갈지 몰라요. 중2니까. 어느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 엄마 생각. 나 그래도 여기 갔으면 좋겠다. 성적이 안 돼가지고 아니 성적하고 상관없이. 네. 네. 과거? 자, 과거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를 가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학생부에 특기사항이 있고 과거는 교육부 산하라서 학생부에 A, B 요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영재고는요 100점인지 99점인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못 봅니다. 근데 과거 가고 싶다고 얘기했죠. 제국 1과고를 간다고 치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재고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고는 일찍 내고 과거는 후기로고 8월에 내거든요. 영재고 4월에 내보고 그 자소서가 대구 1과고 내는데 그대로 사용됩니다. 근데 과거는요 선행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수학과학을 되게 깊게 해야 됩니다. 경시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영재고는. 과거는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A만 맞으면 돼요. 뭐? 수학과학만. 영어 B인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A만 맞으니까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깊은 지식이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과거 가기 쉬워요. 근데 과거 가시기 전에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관리하는 게 1번입니다. 면접은 1단계 통과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공부 같은 경우는 훈련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학교 수업 잘 따라하고 공부에 있는 학원을 가면 공부에 있는 학원도 어차피 내신만 해주는 네. 거예요. 여기서 수성고까지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성고 학원은 정시 네. 위주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수시만 본다면 그 시간을 추천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시간에 더 투자하는 게 더 효율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구여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중2 때 저한테 상담을 와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방학 때 학원을 가는데 안 갑니다. 방학 때 지공부예요.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은 방학 시험 기간 때 시험 대비 특강 들어로 다녀야 되고요. 공부 잘하는 애 특징은 시험 기간에 학원 안 다닙니다. 결국 뭐야 되느냐? 지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는 사실은 학원 안 가도 본인이 그거 잘하고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시험을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이 시험, 이 개념, 이런 풀이 과정으로 이렇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수성고는. 이 문제 연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풉니다. 변별력이 두 가지잖아요. 난이도로 가질 수도 있고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까 수능 제가 연습할 때 모의고사 그랬지라 했죠. 아마 아이들이 못 푸는 게 아니라 푼다면 그 시간 안에 못 풀 겁니다. 어려워서. 근데 수성고 아이들은 그거 다 치고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 정도. 훈련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동고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수성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문제를 중2 때 아까 100분에서 80분 주라 했잖아요. 수학을 60분 주는데 그거 다 풀고 아침에 학교 갑니다. 아침에 그걸 한 세트, 그런 문제를 한 세트씩 풀고 갑니다. 그 훈련되어 있는 수성고 아이들과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 동고 애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성고를 가느냐 동고에도 수성고보다 나은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고든 수성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과서의 이 개념과 그 유사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하면 동고 선생님도 책을 보든 뭘 보든 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의 역량의 차이가 이거예요. 자, 이 문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에서 화학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면 20문제를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30분 안에. 1등급 맞는 애들 다 푸는 애들은 뭐냐면 특별한 요령으로 더 빨리 푸는 요령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동구의 선생님들은 그걸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수성고에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수성고에 카이스트 화학과 박사 출신의 선생님이 와서 포스텍 화학과 박사 출신의 선생님이 와서 요거는 대학 용어로 이렇게 푼다는데 이런 거죠. 전교 1등이 다 수학원 다니다. 우리 애도 보내요. 전교 한 100등 하는데. 전교 1등을 설명하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전교 100등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전교 100등은 그 학원 갈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19번, 20번 버리고 18개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굳이 수성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은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더 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냐 이거 굳이 시간 투자해가 엄마가 쇠가 빠지게 맨날 라이딩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아이에 따라서 아까 어머님이 얘기하셨듯이 과거일 수도 있고 서울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그냥 여기 경대만 가도 괜찮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작전하면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접근하기. 아까 의대 간다고 그러면 저거 다 하고 수성고 아이들처럼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프로세싱이 있으면 설명해주면 가능한데 과정 없이 지금 네 진로에서 학생 문서를 모르고 아까 같이 너 사이트에서 이런 과들 찾는 건 이렇고 여기에 뭐 해봤지 이런 예시 보고 너도 책도 찾아봐 사이트니까 너는 그러면 뭐 철학과 갈 거니까 철학대 관련된 학회도 찾아보고 해 하면 애들이 찾거든요. 없이 학생 문서 가야 되는데 너 동아리 정하고 뭐 해봐 잘 못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학교에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 고등학교 보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중학교 때는 해주나요? 안 해준다니까. 네? 학교에서 진짜 해주면 좋을 텐데. 네, 해주면 좋은데 수성고사 잘 안 해줍니다. 선생님들 바빠요. 우스갯소리를 하면. 네. 그러면 학생부가 지금 아이들이 1번부터 8번 항목이 있는데 이 8번 항목까지 학생부 항목에 설명해주고 저런 예시 들어주고 아까 제가 PT에 학업 역량을 보여드렸죠. 저거 주변에 조카든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동구 청장님께서 이쪽 교육 쪽 관심이 많으시고 또 수성구보다는 동구가 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동구 지원 교육청장님 바뀌셨거든요. 8월부로 옛날에 박영애 교육장님이셨는데 바뀌셨는데 그분도 맨날 얘기할 때 이 동구교육청이 수성구하고 동구거든요. 수성구, 동구, 중구 그렇게 돼 있는데 수성구는 워낙 뭐 이러니까 별로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쪽에 강연 나니까 동구 좀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 근데 또 부청장님 관심 많으시고 지금 원래 제가 얘기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짰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별로 참가를 안 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자제분들도 있고 주변에 혹시 뭐 친구분들 이렇게 아이들 있으시면 이제 동구 여기 동구문화집에서 뭐 프로그램 여러 개 소개하시면 아이들 보내주시면 훨씬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